다음으로 재산 목록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현금은 10만원 이상을 기재하는 것으로 하고, 예금이 있는 경우에 소액이라도 기재하시되, 예금의 청산 가치는 예치 금액에 합계해서 최저생계비 150만원 범위 금액을 공제한 값을 청산가치로 판단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예금의 청산가치는 375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험이 있는 경우에도 예금과 마찬가지로 보장성 보험인 경우에 예상 환급 금액을 합산한 값에서 최저생계비 15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공제한 값을 청산가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동차가 있는 경우에는 환가 예상액란에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금액을 입력하시게 되면, 채무 잔액이 있는 경우 그 값을 공제하고 청산가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배우자 명의의 자동차인 경우에는 환가 예상액에서 채무 잔액을 공제한 가액의 2분의 1로 청산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임대차 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지의 계약상 보증금과 반환받을 보증금을 입력하시고, 계약상 보증금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경우에 최우선 변제금의 범위와 기준을 확인하셔서 여기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 금액을 압류할 수 없는 최우선 보증금으로서 제외를 시키고, 그 금액을 제외시키는 그 금액이 청산가치가 되겠습니다.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에는 금액을 불문하고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임대차 보증금 반환받을 보증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반영하게 됩니다. 한편 거주지가 아닌 영업장의 임대차 보증금이 있다면 이것도 압류 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청산가치는 반환받은 보증금 그대로가 적용되게 되겠습니다.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 보증금 범위 내의 임대차 보증금인 경우라든가 대항력을 갖추고 기준지역 소액 보증금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 금지 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청산가치에서 제외될 수 있고, 청산가치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굳이 별도로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소액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압류 금지 채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아닌 경우에는 청산가치에서는 제외하지 못하지만 대신 면제재산 결정 신청을 통해서 최우선 변제 금액 범위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재산이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이 별채권부 채권의 목적인 경우에는 채권자 목록에서 반드시 먼저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부동산의 청산가치는 환가 예상액에서 피담보 채무액 등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공제한 가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부동산이 배우자 명의인 경우에는 채무액을 공제한 환가 예상액의 2분의 1을 청산가치로 판단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예상 퇴직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퇴직금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연금법 등 특별법에 의해서 압류가 전부 금지되기 때문에 예상 퇴직금을 기재하시되 청산가치는 모두 없음으로 됩니다. 만약 공무원이 아닌 급여 소득자는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예상 퇴직금을 기재하시고, 그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그 급여 소득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업장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를 압류할 수 없는 퇴직금으로 잡아서 청산가치는 없게 됩니다. 가압류 또는 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그 내용도 청산가치의 금액에서 제외할지 여부를 작성자가 판단해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선택하게 되면 재산 목록에 청산가치에 해당하는 이 금원이 반영되지 않게 됩니다. 한편 이 가압류 적립금을 변제 계획안에서 1회 변제 투입으로 투입을 체크할 경우에는 제1회 변제 시점에 변제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표가 작성됩니다. 공탁금이 있는 경우에도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제1회에 변제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 계획안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를 들어서 대항력을 갖추지 못해서 소액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나 압류 금지 채권을 인정할 수 있는 보증금 규모가 아닌 경우에 청산가치에서 제외되지 못하나 면제재산을 통해서 최우선 변제금액 범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면제재산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때 내용을 입력하시고 면제 신청 금액을 입력하시면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도 별도로 종이에 출력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수입지출 목록에서는 신청인 정보 탭에서 체크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경우에 체크를 한 경우에 따라서 수입에 해당하는 명목을 체크하고 수입금액을 입력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가족관계와 부양 유무를 선택하시면 거기에 해당하는 생계비 범위가 보여지게 되는데요. 2016년도부터는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되어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범위 내에서 생계비가 책정이 되고, 그런데 코로에서의 가구별 생계 금액의 범위는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 중위소득을 써놓은 것이 아니고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값에 해당하는 그 금액을 적어놨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범위를 기준으로 적어놓고 이것을 다시 150%로 곱한 값이 100분의 60 범위 내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와 같이 코로 자동 계산하기 버튼을 눌러서 계산하시더라도 종이로 출력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서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계산된 것을 변환되어서 계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지출 예상 생계비가 100분의 60 범위를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지출 예상 생계비 150% 초과 계산 버튼을 누르셔서 하단에 이 내용이 나오시면 추가적인 생계비 명목을 입력하시고 이 내용을 생계비 금액에 반영하셔서 다시 계산하시면 생계비 금액을 수정하여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 내용이 수정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외부회생위원 선임 여부에 선임의 체크를 하시게 되면 최근 예규가 개정되어서 외부회생위원회의 인가결정 이후 업무에 대한 그 보수 1에서 5%까지는 산정하지 않도록 예규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0%를 체크를 하시고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변제기간 설정은 작성자가 임의로 할 수 없고 위에서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을 작성을 하시고 금액이 계산된 것을 바탕으로 여기에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어집니다. 다만 세 번째, 원금이 100% 변제되는 기간까지 변제를 하고 3년 이상 변제를 하고 5년까지 이자 변제를 추가적으로 하는 경우에 체크를 하시거나 이 사항을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여부가 됩니다. 또 재산 목록에서 가압류 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거를 투입으로 체크했을 경우에는 수입지출 목록에서 하단에 수정된 가용소득에 의한 변제 1회 투입의 이미 체크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술서에서는 관련 항목을 모두 기재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변제계획안 시황 항목에서는 관할 법원마다 이 내용을 추가적으로 입력을 해서 변제계획안을 제출을 하라고 하는 보정이 많이 나오는 관계로 요거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 부분을 그대로 체크를 하시거나 내용을 변경하시는 경우에 자동 추가 버튼을 누르셔서 해당 내용을 작성하시고 별도로 여기에 수정을 가하실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유념하실 것은 채권자 목록과 재산 목록에서 금액이 변동되거나 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수입 지출 목록 칸으로 이동을 하셔서 거기에서 코로 자동 계산하기 버튼이나 수정하여 계산하기 버튼과 또 맨 마지막에 의산정 기준으로 변제 계간 작성하기 버튼을 반드시 눌러 주셔야지만 수정된 값이 반영되게 됩니다. 모든 작성을 마치시고 변제 계획안과 회생 전체 보기를 선택을 하셔서 입력한 값에 대한 종이로 출력되는 형태의 값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신청서를 확인하시고 한글이나 엑셀이나 PDF로 각 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코로를 이용한 개인회생 작성 툴 작성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